자료 폴더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수업 폴더로 들어와 볼게요. 자, 7번 외표준 들어와서 0번 폴더 들어오면은 CSS 폴더 있어요. 복사해서 들고 가 볼게요. 자, 복사해서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분들 거 폴더에다가 7번 외표준 0번 폴더 붙여 놔 주세요. 자, CSS 폴더 들어와 볼게요. 자, 1번에서 6번까지 우리가 그 CSS 할 건데, 우리 HTML 했던 것보다 좀 더 재밌을 겁니다. 색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배경으로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1번 타입, 글자에 관한 디자인부터 해볼 거예요. CSS. 자, 1번 폴더 들어가 보면은 1번에서 7번까지 파일이 나눠져 있어요. 자, 1번 파일을 끌어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얹어서 열어볼게요. 자, 그렇게 열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상단에 왼쪽 상단에 3선 부분을 열어서 파일 안에 파일 열기 해서 우리가 저장했던 위치 쪽으로 가서 열어주면 됩니다. 네? 물음표가 많은데. 아, 그래요? 자, 일단 띄워 놓을게요. 한글이 깨져 보이는 경우 있죠? 다 그래요? 저 그 오른쪽 하단 쪽에 보면은 줄, 세 줄, 뭐 열, 뭐 몇 줄, 공백 뭐 이렇게 보여요? 네. 그 옆에 보면 인코딩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로 나와 있어요? UTF-8. 그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해서 상단에 인코딩해서 다시 열기라고 그 뜨나요? 네. 자, 그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거기서 UTF-8번을 땅 코드로 바꿔야 돼요. 자, 코리안 바꿔볼게요. K 눌러볼게요. 자, K 눌러주면 코리안이라고 뜰 거예요. 클릭할게요. 이제 한글로 나와요. 네. 아직 안 뜨신 분? 자, 그러면 컨트롤 Z 한번 눌러보세요. 됐어요. 자, 아직 안 떴으면은 이제 이번에는 X 버튼 눌러서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세요. 아니 아까 한국 자, 그러면은 이제 한글이 제대로 보일 거고요. 다시 폴더를 열어서 이제는 코드 말고 사이트로 볼게요. 자, HTM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봐 주세요. 자, HTML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제목 태그 쓰고 그다음 P 태그로 글자 넣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CSS를 넣어 볼 건데, 폰트 패밀리가 뭐냐면요, 글자 폰트 채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폴더 한 개 열어볼게요. 폴더 열어서 왼쪽에 메뉴에 보면은 C 드라이브 있을 거예요.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윈도우스 들어갈게요. 윈도우스 안에 쭉 조금 내려가 보면은 폰트스 있을 거예요. 자, 폰트스 들어가 보면은 이 컴퓨터 안에만, 지금 각각의 컴퓨터 안에만 깔려져 있는 글자체가 있을 거예요. 요 글자체를, 깔려져 있는 글자체를 쓰고 싶은 글자체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자, 아무 글자를 설정하지 않은 채는 요렇게 지금 뜨고 있어요. 요 중에서 지금 깔려져 있는 글자체 중에서 휴먼 편지체라고 있을 거예요. 뭐 굳이 안 찾아도 되는데 시스템 이렇게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포맷시키고 깔면은 휴먼 편지체라고 시스템체가 있어요. 그 글자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바디 쪽에 제목 태그 있죠? H1. 자, 그리고 P 태그가 있어요. 자, P 태그가 한 개가 있고 또 한 개가 있어요. 요 두 개 P 태그에다가 휴먼 편지체로 글자체를 바꿔볼게요. 자, 상단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헤드 쪽. 헤드 쪽 클릭해주면은 시작 태그하고 종료 태그가 이렇게 블럭이 지어져요. 여기 안에 CSS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헤드 안에는 타이틀 부분이 있고요. 메타 태그가 있어요. 자, 메타 태그 끝나는 부분에 커서를 두고 엔터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꺽쇠 가로를 열을게요. 자, 스타일이라고 넣어볼게요. ST 눌러주면은 스타일이라고 뜰 겁니다. 스타일 넣어주고 꺽쇠 가로 닫을게요. 스타일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들어갔어요. 시작 태그 쪽으로 가서 한 칸 띄워 볼게요. 여기서 타입이라고 넣어 볼게요. 타입하고 엔터 치면은 는 하고 따옴표 두 개가 생겨요. 여기 안에다가 텍스트 슬러시 CSS라고 써줘야 이제 디자인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넣어 볼 건데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시작 태그고 종료 태그 사이에 커서를 두고 공백을 줘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P 태그에다가 글자체를 바꾼다고 했어요. 그럼 불러볼게요. 여기서 불러볼 때는 P 태그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자, 글자체 바꾸는 태그가 폰트 하고 패밀리라고 뜰 거예요. 폰트 패밀리. 자, 폰트에 대한 여러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폰트 패밀리 넣어줍니다. 여기서 아까 휴먼 편지체라고 했죠? 자, 따옴표 두 개 붙이고 이 따옴표 안에다가 글자체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휴먼 편지체. 자, 그러면은 P 태그에다가 글자체가 바꿔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까 사이트 열었던 거 있죠? 여기 세로 고침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게 휴먼 편지체가 이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윗줄도 P 태그였고 밑에 부분도 P 태그였는데 둘 중 하나만 P 태그에다가 휴먼 편지체로 넣고 싶어요. 둘 다 편지체로 넣는 게 아니라 요 밑에 거에만 편지체로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시 비주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자, P 태그가 여기도 P 태그고 여기도 P 태그라서 둘 다 지금 휴면 편지체로 불러서 P 태그를 불러서 휴면 편지체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P 태그 밑에 거 P 태그에만 휴면 편지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이름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내서 글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자, P 태그 시작 태그 쪽으로 가볼게요. 시작 태그 쪽으로 가서 한 칸 띄웁니다. 자, 이름을 달기 전에 클래스라는 속성을 넣어줘야 돼요. 자, 클래스는 따옴표 생기죠? 요 따옴표 안에다가 이제 이름을 적어 넣어 볼게요. 패밀리라고 넣어 볼게요. 이 이름을 정하는 거는 원하는 걸 정해도 돼요. 영문으로 써야 되고요. 대소문자 구별을 해야 됩니다. 소문자 위주로 글자를 써주고 숫자 먼저 나오면 안 돼요. 특수문자 안 됩니다. 한글 안 돼요. 영문으로만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지정했어요. 요 P 태그에만 이름을 지정한 거를 위에서 이제 불러 볼게요. 자, 위쪽에 올라갈게요. 자, 아까는 P 태그 둘 다 P 태그니까 둘 다 불러준 거고요. 지금은 이름을 달았던 거 불러볼 거예요. 자, 여기서 속성 클래스는 점으로 표시를 해요. 아까 이름 달아주기 전에 클래스라는 속성을 넣어줬는데 클래스는 여기서는 이제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름 달아줬던 거를 그대로 갖다 붙여줘야 돼요. 패밀리. 자, 클래스를 점으로 표시하고 뒤에 이름 붙인 거를 패밀리 그대로 붙여 넣어줘요. 자, 밑에 거 P 태그에만 글자체가 바뀌어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밑에 거 P 태그에만 글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글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거 P 태그에는 또 다른 글자체를 넣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폴더 안에 폰트 들어가 있는 거 중에서 자, 글자 중에서 조금 티가 날 수 있는 글자체로 한번 골라 볼게요. 자, 제일 끝에는 이제 휴면 편지체 우리가 아까 넣었던 거 있고요. 자, 요거 넣어 볼까요? 휴면 예체로 넣어 볼까요? 요거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위에 P 태그 쪽으로 가서 시작 태그 쪽으로 갑니다. 한 칸 띄워주고 속성 클래스는 따옴표 안에다가 여기다가는 폰트라고 넣어볼게요. 폰트라는 이름을 이제 지정을 했어요. 자, 위쪽에서 불러내 볼게요. 자, 위쪽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개짜리 들어갔고요. 자, 중괄호 뒤에다가 한 칸 넘깁니다. 넘기고 클래스 점으로 표시를 하고요. 이름은 폰트 불러낼게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할게요. 자, 글자체를 넣어주기 위해서 폰트 패밀리 넣어주고요. 따옴표 2개 달아줍니다. 이 따옴표 안에다가 바꿀 글자체 휴먼 예체라고 넣어줄게요.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밑에 우리가 HTML을 쓸 때 이제 요 태그 옆에다가 속성 넣어주고 이름 달아주는 거 했고, 위에서 이제 스타일을 넣을 때 불러내야 될 때 클래스는 점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넣었던 이름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럼 불러내져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폰트 채 바꾸는 것부터 폰트 패밀리에서 바꿀 글자체를 넣어줬어요. 이 순서 있죠? 지금 이 점하고 폰트 불러냈는데 이 부분을 앞에다가 써놓어도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네. 그냥 저 폰트 패밀리 말고 그냥 저 A, A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네. 어느 정도 이름도 정해진 룰이랑 있어요. 지금은 연습으로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 저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나중에 구역마다 이렇게 이름을 달아줄 건데 위쪽은 뭐 헤더, 자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는 요 부분은 메인 이미지, 그 다음에 컨텐츠 들어가는 요 부분을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자,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마지막 요 부분에는 뭐 푸터,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이 좀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좀 누구나 봐도 그 영문을 봤을 때 그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게 아니라면 주석 처리를 좀 해서 이 부분은 로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글자의 이 부분입니다 하고 표시를 해줘야지. 우리는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사이트를 확인을 해가면서 코딩을 하지만은 협업을 할 때는 프로그래머들은 이 화면을 보지 않는 거죠. 코드만 보고 거기에다가 뭐 게시판을 달아주거나 거기에다가 로그인을 달아주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용화가 된 영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글자체는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거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2번 폰트 사이즈 HTML을 열어볼게요. 자, 그리고 폰트 사이즈 HTML 더블 클릭해서 사이트도 열어놔 주세요. 저처럼 한글이 깨지나요? 다시 한번 아까처럼 해볼게요. 자, 하단 부분에 아까 UTF 8번이죠? 눌러서 상단에 인코딩해서 다시 열기 눌러주면 코리안 뜰 거예요. 아까처럼. 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사이트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글 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Z해서 다시 한번 저장해서 보세요. 사이트에서 열었을 때 여기 우리가 P 태그를 넣었어요. 밑에다가 P 태그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넣었는데 아무것도 사이즈를 지정을 하지 않으면 P 태그의 크기는 16픽셀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저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 글자의 크기를 12로 바꿔볼게요. 자, 지정하지 않으면 16이라고 했어요. 12로 바꿨을 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위쪽에서 헤드 안에다가 넣을게요. 자, 메타 태그 밑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커서를 두고 꺽쇠 가로 열게요. 스타일에 ST 눌러주고 스타일 시작 태그 닫아줍니다. 자, 시작 태그 쪽으로 가서 한 칸 띄워주고 타입 는 따옴표 사이에 텍스트 슬러시 CSS라고 넣을게요. 자, 그러면은 바디 안에다가 들어가 있던 폰트들을 전부 다 글자체 크기를 12로 바꿔볼게요. 자, 태그를 불러낼 때 아까 P 태그 이렇게 불러냈었죠. 자, 그럼 이름이 있는 거는 클래스는 점으로 표시하고 이름을 달아줬고요. 자, 이번에는 글자들이 바디에다가 다 들어가져 있으니까 바디를 불러내 볼게요. 스타일의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에다가 바디 태그 넣을게요. 자, 중괄호 열고 닫고 합니다. 자, 글자 사이즈, 폰트 눌러주면은 폰트에 관한 여러 가지 태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폰트 사이즈 선택을 할게요. 글자 크기를 12px 단위까지 다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바디에 들어가 있는 글자 크기가 이제 16이 아니라 12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디에 들어가 있는 글자체가 12로 바뀌었을 건데 이 글자의 제목 부분은 글자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 외에 P 태그라든지 그 다음에 URL에 들어가 있는 목록 태그라든지 테이블의 안에 있는 글자라든지 그 나머지들은 글자 크기가 다 바꿔집니다. 제목은 제목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따로 12로 안 바꿔져요. 자, 그러면은 바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P 태그, 첫 번째 P 태그, 두 번째 P 태그, 세 번째 P 태그가 있는데 두 번째 P 태그에 이름을 폰트라고 이름을 달아주고요. 위쪽에서 불러내서 글자의 크기를 24로 바꿔봐주세요.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P 태그 여기에다가 이름을 폰트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폰트 지정해주고 위에서 불러내서 글자의 크기를 24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좀 근데 이 색깔이 너무 이 색깔이 너무 보송하네. 이런 보송한 거 없어. 음식만 찍어야 돼. 음식만 찍어. 음식만 그래도 잘라가야 돼. 그치 그치. 그건 같은 거 같은데. 나대는 거 같아. 아니야. 그것만 편집했어. 그것만 가져가. 그걸 가져가. 그걸 가져가. 그러면 안 되잖아. 뒤에랑 둘이서 있는 거. 그릇 가져오고 음식만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으로 만들어. 통째로 만들어. 전체로 기억이 안 나. 마그네틱이라는 사람이 진짜. 보라색에서 빨간색이야. 패스텔이라서 진짜 그거 이거 좀 생겼어.
색깔 다시 바꿔야 되는데. 흰색이 선택을 두 개로 해야지.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P 태그 쪽으로 가서 이름부터 달아줄게요. 시작 태그 시작 태그 쪽으로 가서 한 칸 띄워주고 속성 클래스. 자, 따옴표 사이에 이름은 라인 2 정해줍니다. 자, 이거를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불러볼게요. 자, 중괄호 뒤에 줄넘김을 해놓고 불러볼게요. 클래스는 점으로 표시를 하고 이름은 라인 2였어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할게요. 자, 여기서 글자의 크기를 아까 24로 해달라고 했죠? 폰트 사이즈를 24픽셀 적어 놓고요. 자, 세미콜론이 여기서는 쉼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쉼표. 자, 뒤에다가 한 칸 띄워주고 줄 간격 라인 헤이트 50픽셀. 저장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거 이제 넘어가 볼게요. 폴더 열어서 6번 텍스트 데코레이션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폴더에 있는 이 텍스트 데코레이션 사이트로도 열어봐 주세요.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뭐냐면은, 자, 지금은 글에다가 밑줄이 안 들어가져 있지만은 여기 적용 부분에 보면은 색깔이 바뀌어져 있고 줄이 들어가져 있죠. 이 부분에는 A 링크가 달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볼까요? 자, 적용이라는 부분에
A 태그가 앞뒤로 달려져 있어요. A 태그가 달려져 있는 곳은 무조건 밑줄이 그어져요. 그리고 글에다가 밑줄을 넣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텍스트 데코레이션에서 이 부분에 A 링크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밑줄을 없애볼게요. 자, 밑에 내려가 볼게요. 바디에 P 태그 4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클래스명 none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P 태그의 클래스명은 over, 세 번째 클래스명 through 되어 있고, 네 번째는 under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P 태그의 클래스명을 불러내서 여기 부분에 지금 적용이란 되어 있는 부분에 밑줄을 없애 볼게요. 자, 위에 올라가서 헤드 쪽 갑니다. 메타 태그 밑에다가 자, 꺽쇠 가로 열고 스타일 넣어 줄게요. 자, 시작 태그는 이제 닫아 주고요. 자, 시작 태그 뒤에다가 한 칸 띄워 주고 타입 다운표 안에다가는 텍스트 슬러시 CSS 달아 주세요. 자, 스타일 사이에다가 이제 클래스명 none을 불러 볼게요. 클래스명은 점으로 표시를 하고요. 이름은 none 불러 봅니다.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요. 이 P 태그에 들어가져 있는 요 밑줄을, 이 적용이라 적혀져 있는 이 밑줄을 없애 볼 거예요. 자, 요 중괄호 안에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자, 엔터 치면은 땡땡 해서 쭉 보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none을 넣어 볼게요. none 저장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넣었던 곳은 이 P 태그 전체에 밑줄을 없앴던 거고요. 여기 적용이란 적혀져 있는 부분은 여기다가 A 태그를 다시 달아줬어요. 그러면은 이 P 태그 안에 있는 A 태그의 밑줄을 없애달라고 넣어줘야 돼요. 요 전체 P 태그를 밑줄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없애볼게요. 자, 그러면은 클래스명 none 적혀져 있는 그 뒤에다가 자, 꺽쇠를 반대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그리고 A 태그를 불러낼게요. 자, P 태그 안에 있는 태그들은 이렇게 불러냅니다. 꺽쇠 반대로 해서 A 태그.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링크 부분에 밑줄이 이제 없어졌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태그들을 불러낼 때는 꺽쇠 반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해서 태그를 불러내 줘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P 태그 불러내 볼게요. 두 번째 P 태그 클래스명은 over예요. 이 글자에다가 over를 넣어 줄 겁니다. 넣어 볼게요. 자, 중괄호 뒤에다가 클래스명 점으로 표시를 하고요. 클래스명은 over, 중괄호 열고 닫고 할게요. 자, 여기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똑같이 넣어서 이 중에서 보기에서 오버라인이라고 있을 거예요. 오버라인 저장해서 확인해 오세요.
자, 오버라인. 요 P 태그 방금 여기가 이름이 오버라는 곳이었어요. 여기를 불러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오버라인을 줬더니 요 글에 위쪽 줄에 라인이 생겼어요. 그게 오버라인입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오버라인. 자, 세 번째 P 태그 불러내서 여기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라인 트로 줄 거예요. 자, 줘볼게요. 자, 이름은 이미 적혀져 있고요. 위에서 이제 불러내 줍니다. 자, 중괄호 뒤에다가 엔터 치고 공백을 주고요. 클래스명. 자, 점으로 먼저 표시를 하고 클래스명 true라고 그대로 스펠링 틀리지 않게 적어 줄게요. 자, 스펠링 틀릴 것 같으면은 밑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름이 바로 잡혀요. 더블 클릭 잡히죠? 복사합니다. 컨트롤 C 해서 여기 적혀져 있는 여기 이름명을 적을 부분에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하면 이름이 틀리지 않게 바로 쓰입니다. 자, 중괄호 열고 닫고 해주고요. 자, 세 번째 P 태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넣어서 여기는 보기 중에서 라인 트루라고 있죠? 라인 트루.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가격에 치소선 넣을 때 씁니다. 자, 네 번째 거 쓸게요. 자, 클래스명 점으로 표시를 하고 네 번째는 언더 불러내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할게요. 자, 여기 있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 저장해서 확인해 주세요. 자, 언더라인은 글자에 밑줄 그을 때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줄에 대한 밑줄 끊는 거 많이 쓰이는 게 첫 번째 했던 요 부분,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했던 밑줄, 요 두 개를 많이 쓰여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A 링크를 달아주면 무조건 밑줄이 생기기 때문에 없애는 용도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밑줄을 넣어야 될 경우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으로 넣어줍니다. 요거 두 개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지금 당장 이 많은 태그들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 태그들을 요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고 계속적으로 나와져요. 물론 몇 개 추가는 더 되겠지만은 계속 기본적인 거 이거 위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폴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타입에 대한 거 7번 컬러 HTML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사이트로도 열어봐 주세요. 자, 글자에 색깔 입히는 거 할 거예요. 자, 바디 위에 보면은 P 태그가 3개 달려져 있습니다. 색깔 넣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방식이 있어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3개 다 해볼게요. 자, P 태그 첫 번째 거 시작 태그 쪽으로 갑니다. 이름부터 좀 달아줄게요. P 태그 뒤에 한 칸 띄워주고 클래스 명은 C1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P 태그 클래스 명은 C2로 할게요. 세 번째 거 P 태그
클래스명은 C3라고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거 C1부터 위에서 불러내 볼게요. 헤드 사이로 들어와서 스타일 달아줄게요. 꺽쇠 열고 스타일 시작 태그 닫아 놓을게요. 시작 태그 뒤에다가 타입 텍스트 슬러시 CSS 넣어주세요. 자, 스타일의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들어와서 클래스명 점으로 표시를 먼저 하고 C1을 불러볼게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해주고요. 자, 여기에 대한 글자색을 바꿀 때는 폰트 컬러, 텍스트 컬러 아닙니다. 그냥 컬러 넣어줍니다. 컬러 해서 우리 그 색깔 정할 때 색깔의 명을 영문으로 쓰는 거 있죠. 레드, 블루, 블랙, 그린, 옐로우, 뭐 오렌지, 뭐 그레이 이런 식으로 명칭이 영문으로 된 거 있죠. 영문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레드 넣어볼게요. 레드.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P 태그에 글자 색들이 빨간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P 태그 이 부분 불러내 볼게요. 자, 중괄호 뒤에다가 공백 한번 주고요. 클래스는 점으로 표시를 하고 C2 불러낼게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할게요. 중괄호 안에다가 글자 색은 컬러입니다. 컬러 땡땡 여기다가 글자 색을 넣어주면 되는데 포토샵 잠깐 열어볼까요? 포토샵 열어주세요. 우리가 시안을 만들고 나서 색깔을 이제 마음대로 정할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색깔을 이제 뽑아낼 때 스포이드로 해가지고 전경색을 눌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컬러 피커 창이 뜰 텐데 여기 있죠? 샵 해가지고 색깔 코드 번호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 번호를 넣으면은 똑같은 색이 적용이 돼요. 자, 샵해서 뒤에 번호를 저장해 볼게요. 컨트롤 C 해놓고 컬러 쪽으로 가서 샵을 넣어줍니다. 샵 해서 방금 저장한 번호를 붙여 넣을게요. 컨트롤 V 하면은 앞에 요 네모칸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이 찍혀졌습니다.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색은 포토샵에서 코드명으로 들고 온 색이 지정이 됐어요. 자,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 불러내 볼게요. 자, 중괄호 뒤에다가 한 칸 넘겨주고 클래스 점으로 표시를 하고 C3 불러내 볼게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해주고요. 여기에도 글자색을 바꿀 겁니다. 컬러 자, 땡땡 해서 여기서 이제 색을 넣어주면 되는데 포토샵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리고 색을 다른 걸로 좀 지정을 해볼게요. 자, 원하는 색깔로 다른 색으로 한번 지정해 봐주세요. 자, 찍어놓고 여기를 보세요. RGB 아까는 코드로 넣었죠?
이번에는 RGB로 넣을 거예요. 자, 저는 R이 이렇게 되어 있고 G가 이렇게 되어 있고 B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숫자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RGB 이렇게 뜨죠? 자,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세 개를 넣으라고 콤마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분 지어놓고 여기다가 포토샵 첫 번째 R 부분, 자, 저는 227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 다른 수치겠죠? 복사해서 첫 번째 칸에다가 넣어주고요. 자, 또 두 번째 거 G의 수치를 또 복사를 해서 두 번째 칸에다가 그대로 넣어주고요. 자, 세 번째 수치도 복사해서 붙여 놔주세요. 자, 글자 색을 바꾸는 거 요 세 개는 다 많이 쓰여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코드 번호로 해서 넣는 방식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명칭으로 해서 넣는 방식을 두 번째로 많이 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요 RGB로 넣는 건데, 자, RGB가 지금 넣는 거는 좀 불편해 보이지만은 글자의 투명도를 지정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RGB 뒤에다가 알파에 A를 붙여서 RGBA로 만드는 경우가 나중에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글자에 관한 거 7가지를 다 했어요. 제가 쉬는 시간까지 한 1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한 거 조금만 더 보고 있을게요. 자, 글자에 대한 거 이제 끝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거 해볼게요. 자, 폴더 2번 들어가서 보면은 5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백그라운드 컬러를 열어주세요. 자, 사이트로도 열어놓고요. 자, 백그라운드는 전체에다가 색을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가 P 태그예요. P 태그에도 색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글자에다가 색을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P 태그, 여기 P 태그 자체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글자에다가 먼저 색깔을 지정을 해 볼게요. 여기 P 태그 위에서 불러 볼게요. 자, 헤드 안에 들어와서 꺽쇠 열고 스타일 꺽쇠 가로 닫을게요. 자, 그리고 시작 태그 스타일 쪽으로 가서 한 칸 띄워주고 타입 다운표 안에다가 텍스트 슬러시 CSS 넣어주세요. 자, 스타일의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P 태그 불러내 봅니다. 중괄호 열고 닫고 할게요. P 태그 전체에다가 색깔, 백그라운드 색깔 지정해 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백 적어주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뜰 거예요. 자, 클릭. 여기서 색깔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 우리 글자 색깔 지정하는 거 세 가지가 있었죠? 명칭으로 색깔 넣는 방법, 그리고 코드 번호로 넣는 방법, 그리고 RGB로 넣는 방법 세 가지 있는데 명칭으로 우선 먼저 해볼게요. 오렌지 색깔로 넣어볼까요? 오렌지에 OR 넣어주면 오렌지 뜰 겁니다.
저장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P 태그 이렇게 한 줄로 색깔이 다 지정이 됐어요. 자, 원래라면 글자가 여기까지지만은 태그는 100%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폭 전체적으로 색깔이 깔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에다가 여기 전체에다가 색깔을 노란 색깔로 깔아 볼게요. 전체를 깔려면은 태그 바디를 불러줘야 돼요. 바디 불러볼게요. 중괄호 뒤에다가 엔터 넘겨서 바디 태그 불러봅니다. 중괄호 열고 닫고 해주고요. 중괄호 안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서 명칭 옐로우 넣어볼게요. 저장해서 확인해 봐주세요. 자, 이렇게 배경 색깔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폴더에 보면은 두 번째 파일, 백그라운드 이미지 HTML 열어봐 주세요. 자, 그리고 사이트로도 열어놓고요. 자,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넣을 거냐면은 폴더 안에 보세요. 폴더 안에 같은 위치에 이미지스라는 폴더 안에 보면은 101 JPG 이미지가 있어요. 요 이미지를 깔아 줄 겁니다. 자, 넣어 볼게요. 전체적으로 깔게요. 자, 위쪽 헤드 쪽으로 갑니다. 헤드에 메타 태그 뒤에 커서를 두고 엔터 치고 줄넘김 할게요. 자, 꺽쇠 가로 열고 스타일 꺽쇠 가로 닫아서 시작 태그 닫아 놓을게요. 자, 시작 태그 쪽으로 가서 한 칸 띄워주고 타입은 따옴표 안에다가 텍스트 슬러시 CSS 넣어주세요. 자, 스타일에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이제 들어올게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곳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깔 거니까 바디를 불러내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할게요. 자, 중괄호 안에다가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깔 수 있는 태그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있을 거예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엔터. 자, 그럼 땡땡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을 부분은 URL 먼저 넣어줘야 됩니다. URL 치면은 여기 보기에 보일 거예요. URL에서 가로 열고 닫고가 붙어질 거예요. 여기다가 이미지의 경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경로가 지금 여기서 작성하고 있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HTML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 같은 위치에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 이미지를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폴더 명부터 넣어줘야 돼요. 이미지스. 저 가로 안에다가 IM 눌러주면 이미지스 폴더 명부터 뜰 거예요. 자, 슬러시는 이제 들어온다는 뜻이고요. 거기 안에는 이미지 3장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미지 101 JPG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저장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저장해 놓고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깔려지는데 원래라면은 원래라면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깔려집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반복을 우리가 뭔가 넣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깔리는 게 기본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본 속성이 이제 반복적으로 깔리는 게 그 기본 속성인데 X축으로만 반복해달라, Y축으로만 반복해달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거로 파일 열어볼게요. 자, 파일 3번 백그라운드 리핏 HTML을 열어봐 주세요. 자, 이것도 바디 전체적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깔아 볼 건데, 이미지는 어떤 걸 깔 거냐면 이미지스 폴더 안에 보면은 백02 JPG 이미지를 깔 거예요. 요거 까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까요? 자, 바디 안에다가 백02 이미지 깔아주세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헤드 부분 쪽으로 가서 스타일 먼저 넣고요. 시작 태그 쪽으로 가서 타입 CSS 텍스트 슬러시 CSS 넣어준 다음에 바디 태그를 불러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자, 가로 안에다가 경로 넣을게요. 이미지스 폴더 안에 두 번째 거 백02 JPG 이미지.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 반복적으로 복사가 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립니다. 자, X축으로만 반복을 해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고 세미콜론 여기까지가 이미지 넣는 거였고요. 한 칸 스페이스로 띄우고 백그라운드, 자, 보기 중에 백그라운드 리핏이라고 있을 거예요. 백그라운드 RE 시작하는 백그라운드 리핏 넣어서 여기에 보기 중에서 리핏 X라고 있을 거예요. X축. X축이라면 우리가 가로축을 X라고 하고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죠. 자, X 가로축으로 반복시키는 거예요. X 리핏 X. 자, 저장시켜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가로축으로만 반복이 됐어요. 자, 원래의 이미지 볼까요? 원래 이미지는 이렇게 작은 이미지가 아까는 반복적으로 복사가 된 거고요. 지금은 X축으로만 반복시켜 주세요 라고 넣었어요. 그래서 가로 쪽으로만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Y축으로만 반복을 또 시켜 볼까요? 자, 리핏 X 대신에 리핏 Y로 바꿔 볼게요. Y로 바꿔주고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세로로 반복이 이제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반복하고 싶은 구간에만 반복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반복을 아예 시키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자, 넣어 볼게요. 자, 리핏 Y를 지워 볼게요. 자, 지우고 no repeat이라고 있을 거예요. NO 시켜서 no repeat.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원래의 이미지 크기 한 장만 이렇게 넣어졌을 거예요. 자, 지금 백그라운드 리핏 반복하는 거 넣었고요. 리핏 X축은 가로형으로만 반복시키는 거, 리핏 Y는 세로축으로만 반복시키는 거, 노 리핏은 반복시키지 말고 원래 이미지 크기로 한 장만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거 파일 넘어가 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 HTML 열어봐 주세요. 자, 그리고 사이트로도 열어놔 주세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깔 건데 요거 백 03 JPG 이미지 이거로 바디 부분에 한번 깔아 볼까요? 자, 바디 부분에 요 이미지 좀 깔아 주세요. 자, 이제 넣어 볼게요. 자, 헤드 부분에 스타일 태그 뒤에다가 타입, 자, 따옴표 안에다가는 텍스트 슬러시 CSS 넣어준 다음에 자, 바디 태그 불러내서 중괄호 열고 닫고, 자, 중괄호 안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가로 안에다가는 경로 이미지스 폴더 안에 세 번째 이미지를 넣고요. 그 다음에 반복을 없애달라고 했어요. 세미콜론 뒤에다가 한 칸 띄워서 백그라운드 리핏을 노 리핏으로 넣어줍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이 백그라운드 위치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왼쪽 상단에 붙는 게 웹 기본 특성이라서 이렇게부터 시작을 했어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고 위치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X축으로는 얼만큼 이동을 하고 Y축으로는 얼만큼 이동을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달라고 하는 게 백그라운드 포지션이에요. 자, 그럼 넣어 볼게요. 자, 세미콜론 뒤에다가 커서를 두고 스페이스 한 칸 띄울게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자, 두 가지를 쓰는데 한 개는 X축으로 얼마만큼, 또 한 개는 Y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순서는 지켜줘야 돼요. X축 먼저. 자, X축으로 먼저 100픽셀 뒤로 가서 또 한 칸 띄울게요. Y축으로는 50픽셀만큼 밑으로.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웹 특성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웹 특성인데, 지금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X축으로는 100픽셀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Y축으로는 50픽셀만큼 밑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위로 수치로 넣는 방법이 또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탑, 보탐,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넣는 방식이 있어요. 자, 앞에 부분이 X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레프트가 기본적이라 왼쪽 위에가 기본적인 거니까 레프트라고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왼쪽이 기본적이니까. 자, 오른쪽으로 해볼게요. X축은 라이트 오른쪽으로 하고요. 자, Y축은 탑이 기준이니까 탑은 쓸 필요가 없겠죠? 보탐으로 해볼게요. 자, 뒤에 거는 보탐으로 바꿔볼게요. 자, 저장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럼 X축에서는 오른쪽으로 달라붙었고요. Y축 세로줄에서는 아래쪽으로 먼저 붙었어요. 이렇게 바꿔주는 방식이 또 있어요. 자, 아까는 수치로 바꿔주는 방식, 지금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05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HTML 열어봐 주세요. 자, 글이 많네요. 자, 사이트로도 열어봐 주세요. 자, 스크롤바가 쭉 내려져 있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를 깔 건데 이미지 중에서 요 이미지 백그라운드 01 JPG 이미지 요거를 깔고요. 반복을 없애주세요. 자, 01 JPG 이미지를 깔아주고 반복은 없애주고요. 시작해 볼게요. 자, 스타일. 자, 시작 태그 뒤에다가 타입. 다운표 안에다가 텍스트 슬러시 CSS 넣어준 다음에 바디 태그 불러내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가로 안에다가 경로 넣습니다. 이미지스 폴더 안에 백01 JPG 넣어주고 세미콜론 뒤에다가 한 칸 띄워주고 백그라운드 리핏 반복은 시키지 말게요. 자, 세미콜론 뒤에 한 칸 띄워서 백그라운드 위치,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해서 X축 300픽셀 한 칸 띄워주고 Y축으로는 100픽셀.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은 요 위치에 요 300에 100 위치에 항상 이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어서 스크롤 바를 내려도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백그라운드가 이제는 안 보여지게 되겠죠. 자, 근데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라는 그 CSS는 항상 그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스크롤 바를 내리면은 내리는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넣어볼까요? 자, 세미콜론 뒤에다가 한 칸 띄울게요.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자, 그럼 보기에 픽스라고 있을 거예요. 픽스. 우리 화장도 픽스라는 그 화장품도 있죠. 고정시키는 거. 자, 픽스 선택을 하고 저장하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스크롤 바를 올렸다가 내렸다고 해보세요. 아까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백그라운드가 스크롤 바를 내려도 항상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지금 고정이 되어 있어요. 픽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쓰여요. 백그라운드 깔 때. 여기까지가 백그라운드 관련된 거였어요. 자,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백그라운드 관련된 거 정리 좀 해 놓을게요. 이거요? 자, 한 칸 띄우고 클래스의 명은 박스 1번이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P 태그. 자, 한 칸 띄워주고 클래스명은 박스 2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div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어요. 시작 태그 쪽으로 가서 한 칸 띄워주고 클래스명은 박스 3번이라고 할게요. 자, 위쪽에 헤드 쪽으로 갑니다. 헤드 쪽에 메타 태그 뒤에다가 한 줄 넘겨놓고 꺽쇠 가로 열고 스타일. 자, 시작 태그는 이제 닫아 놓을게요. 자, 시작 태그 스타일 뒤에 가서 한 칸 띄워주고 타입은 텍스트 슬러시 CSS 넣어주고요. 자, 이제 한 개씩 클래스명 한 개씩 불러내 볼게요. 자, 클래스는 점으로 표시를 먼저 하고요. 박스 1번을 불러냅니다. 자,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할게요. 이 P 태그의 이름을 박스 1번이라고 정했어요. 여기에 크기를 정해 볼게요. 자, 폭을 내기를 하는 게 W 눌러주면은 width 뜰 거예요. 자, width 엔터. 자, 크기는 500 픽셀, 단위는 픽셀 꼭 붙여줘야 됩니다. 자, 저장시키고 확인해 볼게요. 자, 500픽셀로 우리가 정했는데 표시를 지금 표시가 안 나니까 색깔로 한번 넣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시 들어와서 박스 1번 세미콜론 요 찍어져 있는 요 뒤에다가 계속해서 씁니다. 자, 한 칸 띄워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넣어 볼게요.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P 태그였어요. P 태그 이름을 박스 1번이라고 정해서 불러내 놓고 폭을 500을 줬어요. 이만큼. 그리고 색깔은 옐로우 색깔을 넣었어요. 만약에 500이라는 픽셀을 넣지 않았으면은 색깔만 들어갔으면은 요렇게 색깔이 들어갔을 거예요. 100%로. 웹의 특성은 왼쪽 위에서 시작을 하는 게 특성이고요. 그리고 크기를 정하지 않으면은 100%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웹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이 P 태그에는 박스 2번으로 정했죠. 이 2번을 불러내서는 높이를 50으로 정해 볼게요. 자, 위쪽에 올라가서 중괄호 뒤에다가 커서 두고 한 줄 넘깁니다. 자, 클래스는 점으로 먼저 표시를 하고 박스 2번을 불러내 볼게요. 자, 중괄호 열고 닫고 해주고 중괄호 안에다가 높이 정해 볼게요. 높이는 H 눌러보세요. H로 시작하는 헤이트입니다. 헤이트 엔터. 높이는 50 픽셀.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보는데 표시가 안 될 거니까 색깔로 표시를 해 볼게요. 뒤에다가 세미콜론 뒤에다가 한 칸 띄워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 색깔로 해 볼까요? 핑크. 자, 저장해 놓고 확인해 보세요. 자, 아까는 높이를 쓰지 않았을 때는 글이 들어간 높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높이를 넣었기 때문에 요만큼의 50픽셀이 차지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거 DIV는 정말 박스예요. 위에 거 두 개는 글자를 넣는 거였지만은 DIV는 정말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박스는 폭이 300이고 높이가 100으로 지정을 해서 색깔을 스카이 블루로 깔아볼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불러내 볼게요. 중괄호 뒤에 한 칸 줄넘김을 넘겨주고 클래스는 점으로 먼저 표시를 해서 박스 3번을 불러내 봅니다. 중괄호 열고 닫고 해주고요. 폭을 먼저 적어내 볼게요. W 시작하는 width. 자, 300 픽셀 단위는 꼭 적어주고요. 자, 세미콜론 뒤에다가 한 칸 띄워서
높이 H로 시작하는 헤이트 100픽셀. 자, 세미콜론 뒤에다가 한 칸 넘겨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스카이 블루로 넣을게요. 자, 저장해 놓고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이제 폭을 300으로 넣고요. 높이를 100픽셀로 넣은 박스가 크기가 지정이 되면서 색깔까지 깔려졌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DIV를 배웠는데 DIV는 박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다른 개념으로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그릇 안에다가 글자도 담을 수가 있고 이미지도 담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록도 담을 수가 있어요. 자, P태그도 뭐 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용도가 다르죠. 이거는 글자만 넣을 수 있는 태그고요. 방금 배운 DIV는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자, 두 번째 거 폴더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마진 HTML 볼게요. 자, 그리고 사이트로도 열어봐 주세요. 자, 마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글을 넣든 뭐 박스를 넣든 요런 그 네모난 박스에 안쪽 여백이 있을 거고요. 자, 안쪽 여백이 있으면 이제 여백을 두고 글이 요렇게 작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바깥쪽 여백이 있을 거예요. 이 바깥쪽 여백을 마진이라고 해요. 어떤 박스의 바깥쪽 여백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P 태그, 자, 요 바디에 보면은 P 태그가 4개가 달려져 있어요. 여기에 이름부터 달아볼게요. 첫 번째 거는 박스 1번, 두 번째 거 박스 2번, 박스 3번, 박스 4번으로 이름부터 다 달아주세요. 자, 일단 이제 이름을 다 달아줬고요. 요 클래스명을 불러내기 전에 이 P 태그 자체에다가 색깔 먼저 깔아놓고 표시되게끔 만들어 놓을게요. 자, 위쪽 헤드 부분에 메타 태그 뒤에 한 칸 넘겨서 스타일 넣고요. 시작 태그 뒤에다가 타입, 자, 다운표 안에다가 텍스트 슬러시 CSS 넣어주세요.
자, 스타일의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에 들어와서 P 태그 4개 다 불러볼게요. 자, 중괄호 열고 닫고 합니다. 자, P 태그 4개에다가 전부 다 백그라운드 색깔을 넣을 건데 옐로우 색깔로 넣을 거예요. 자, 중괄호 안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 색깔로 깔게요.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확인해 봤을 때 요 각각의 P 태그에 전부 다 노란색 백그라운드가 지정이 됐을 거예요. 이게 여기가 한 개의 P 태그의 박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마진이라는 거는 이 박스에 외곽적으로 여백을 이제 주는 거예요. 여백을 줄 때 위쪽도 여백이 있을 거고, 요 오른쪽도 여백이 있을 거고요. 저 아래쪽도 여백이 있을 거고, 왼쪽에도 여백이 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먼저 불러내 볼게요. 첫 번째 거 P 태그의 이름은 클래스명이 박스 1번이에요. 자, 1번을 먼저 불러내 볼게요. 자, 중괄호 뒤에다가 한 줄 넘겨서 클래스명을 자, 점으로 먼저 표시를 하고 박스 1번을 불러낼게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할게요. 마진 M 눌러주면 마진 뜰 겁니다. 엔터. 자, 20픽셀로 여백을 줘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은 한 개만 썼어요. 저장시켜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위쪽에도 20픽셀만큼 들어갔을 거고요. 오른쪽에도 20만큼, 아래쪽에도 20만큼, 왼쪽에도 20만큼 여백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양사방으로 다 들어갔어요. 한 번만 쓰면은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자, 박스 2번 한번 불러볼까요? 자, 중괄호 뒤에다가 자, 클래스 점으로 먼저 표시를 하고 박스 2번을 불러낼게요. 자, 마진 씁니다. 자, 이번에는 2개로 쓸 건데 앞에 거 20픽셀 한 칸 띄울게요. 한 칸 띄워서 뒤에 거는 50픽셀. 자, 이렇게 2번 쓸 때가 있어요. 2번 쓸 때는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위아래를 먼저 앞에다가 써주고요. 양쪽 왼쪽 오른쪽을 뒤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앞에 거는 상하고요. 상하. 뒤에 거는 좌우. 자, 상하가 같을 때는 이렇게 쓰고요. 뒤에 좌우가 같을 때 이렇게 한번 씁니다.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위쪽은 이제 20이고 아래쪽도 20만큼 띄워졌어요. 양쪽으로 오른쪽 50만큼 띄워졌고요. 왼쪽에도 50만큼 띄워졌어요. 이렇게 2번으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자, 세 번째 거 써볼까요? 자, 중괄호 뒤에다가 줄넘김 넘겨주고 클래스 점으로 먼저 표시를 해주고 박스 3번 불러내 볼게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할게요. 자, 마진 씁니다. 마진. 자, 첫 번째 거 20픽셀. 또 한 칸 띄울게요. 한 칸 띄워서 50픽셀. 또 한 칸 띄워서 30픽셀. 이렇게 3번 적을 때가 있어요.
자, 요 경우는 제일 첫 번째가 위쪽입니다. 위쪽을 이제 20으로 하고요. 자, 마지막 부분은 아래쪽 부분. 50은 양쪽입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저장시켜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위쪽은 지금 20만큼 띄워진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30만큼 띄워진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50만큼 지금 여백을 준 겁니다. 위, 아래 따로 쓰고 양쪽이 같을 경우. 자, 마지막 거 불러내 볼게요. 자, 중괄호 뒤에다가 한 줄 넘겨서 점으로 면접 클래스 표시를 하고요. 박스 4번 중괄호 열고 닫고 할게요. 자, 중괄호 안에다가 마진 씁니다. 자, 이번에는 4개를 쓸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는 20픽셀 또 한 칸 띄울게요. 자, 두 번째는 30픽셀 또 한 칸 띄울게요. 자, 이번에는 50픽셀 또 한 칸 띄워서 마지막에는 70픽셀. 자, 이렇게 4번 쓰는 경우에는 위쪽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으로 해서 여백을 주는데 위쪽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서 4개를 써줍니다. 이거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쪽, 왼쪽 이 방향은 고정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자, 저장시켜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위쪽으로는 지금 20만큼 떨어진 거고요. 오른쪽에는 30만큼, 아래쪽에는 50만큼, 지금 흰색이라서 보이진 않지만 50만큼 떨어졌고, 왼쪽으로는 70만큼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한 개 쓸 때부터 해서 4개 쓰는 것까지 여백 주는 거 했습니다.